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신도시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46,000호 규모로 지정됐다는 부분이죠. 오늘은 신도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를 포함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250만원 공급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이 됐고요. 그 공약을 실현하고자 8월 16일 날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158만호, 비수도권에 112만호의 총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중에서 공급 계획에 나온 88만호 중에서 내년까지 15만호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죠. 첫 신도시 위치는요 김포였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옆에 46,000호 규모로 공급하기로 밝힌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신도시에서 김포 지역이 없었죠. 이번에 김포 지역을 추가를 했습니다. 46,000호 규모 적지가 않아요. 위례 신도시급 규모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에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와 더불어서 김포 지역에 분다급 규모의 주거 밀집 지역이 생긴다. 이거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집값 급락 중인 김포 주민들이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엄청난 규모죠. 46,000호 규모면은. 자,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요 당근도 같이 제시를 하면서 오히려 김포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김포 지역의 수건인 도시철도 연결 계획, 기존에 계획된 GTX D 노선과 5호선 연장으로 신규 신도시와 기존 신도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럼 여기 무려 가구수가 10만호 가까이 되니까 5호선도 연결해주고 기존에 경전철도 있고 GTX D 노선까지 있으면 완전 교통 수혜 지역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 그래서 신도시 지정에도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자, 국토부는요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로 추진이 안 되는 5호선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물론 여기 경전철이 있죠. 근데 이게 경전철 지금 출근 시간대 시간이 사진이거든요. 어떤 멍청이가 여기다 1량짜리 경전철을 만들어 놨어요. 지하철 최대 혼잡도가 김포 골드 노선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이거 배차를 늘린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5호선 연장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 김포 한강 신도시 하나만 보고 연장해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부는 여기 아예 새로운 신도시를 대규모로 집어넣고 그러면 5호선 연장하는 게 사업성이 확보되잖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보자. 약간 발상의 전환으로 일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자료 보면은 11월 10일 10시 서울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상호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방화 촬영 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뭘 만든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무엇인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은 만들어놨다. 보도자료에 적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국토부 보도자료에는요 인천도 언급이 돼 있었어요. 5호선 연장 세부 노선 등은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보도자료에서는 방화역에서 김포한강 신도시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 돼 있지만 노선은 미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인천과 협의해서 검단 신도시 쪽 연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검단 신도시도 분당급으로 굉장히 큰 규모예요. 여기를 서울과 직접 연결하는 광역철도 없이 그냥 방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검단 신도시를 지나면 더욱더 사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검단을 지나는 노선으로 한강 신도시를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요 2027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7년 지금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3기 신도시와 비교해 보면요 2019년에 발표된 3기 신도시가 2024년에 본청약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2019년에 지정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률이 평균 70%가 넘었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한강 신도시도 2030년부터는 입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전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공급 브랜드는 컴팩트 시티인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광역교통대책과 그 교통 역세권 지역으로 고밀 개발해서 선호도 높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예전에 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펼쳤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되는 신도시는 4기 신도시라고 이름 안 붙이고 컴팩트 시티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정해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자, 김포하고 검단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GTX D 노선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막판에 이 GTX D 노선을 추진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김포를 시작으로 해서 용산까지 접근하는 방안, 처음에는 용산도 아니었어요. 김포에서 시작해서 부천으로 접근하고 부천에서 환승해서 용산이나 강북으로 접근하는 노선이었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만족스럽지가 않죠. 왜냐면은 지금 이런 GTX D 노선 같은 경우는요, 3대 도심권역인 종로나 광화문, 을지로 같은 도심권역 하고요, 강남하고 여의도, 이 세 개 중 하나는 접근해야 되는데 GTX D 노선은 그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노선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양당 후보 모두 다 GTX D 노선에 대해서 다른 설계안을 만들었거든요. 바로 강남을 그냥 지나는 노선, 뭐 삼성동도 지나고 사당도 지나고 구로도 지나고 이런 노선을 만들어서 고덕과 하남까지 지나가도록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추진안에 대해서는 원내는 국토부 장관이 5월 달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기 내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GTX B 노선부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국토부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을 동시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이 민자와 재정 구간을 살펴보면요, 민자 구간이 70%가 넘어요. 재정 구간은 3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GTX A 노선이 빨리 착공되고 공사를 그나마 뭐 2025년에 완공되는 2027년에 완공되는 이야기 나오는 것도 그나마 재정 구간으로 빨리 시작하고 공사도 차근차근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고금리 시기에는요, 민자 사업은 올숲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민자 사업에 돈이 들어오려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야, 예금과 채권금리 너무 낮다. 그렇다고 주식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이런 투자 상품들이 인기를 얻게 됩니다. 안전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인프라 투자 사업에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 안전하다는 특수채마저도 금리가 6% 육박하는데 미달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앞으로도 개선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누가 이런 인프라 사업에 돈을 넣겠습니까? 건설사들이 어디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만들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고점 시기에 인기가 많았던 GTX 역사 주변이나 정비 사업 기대감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하락세가 많은 이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동안의 호재가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오늘 신도시를 말씀드리니까 이 신도시 공급 과잉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했던 신도시 혹시 기억나세요? 먼저 왕숙 신도시가 있죠. 6만 7천호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왕숙이 5만 3천호, 왕숙 2지구가 1만 4천호죠. 그리고 고양 창릉지구도 아실 겁니다. 3만 8천호 규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산과 대장 신도시도 아시죠? 하남 교산지구 3만 3천호에 부천 대장지구 19,500호, 거의 2만호 정도가 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도시들 사전청에서 경쟁률 정말로 높았던 곳입니다. 여기에 인천 계양 신도시가 있어요. 1만 7천호 규모고요. 안산 장상지구 1만 4,600호 규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급 시작도 못한 용인 플랫폼 시티 1만 1,000호 규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사하시는 과천지구도 아실 겁니다. 7,000호 규모에서 1만호로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규모 있는 택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21만호 규모라는 거죠.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에 추진된 신규 택지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광명 시흥 신도시입니다. 무려 7만호 규모고요. 남양주 왕숙 1지구 2지구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문재인 정부 진정 신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죠. 발표는 2021년 2월에 진행했습니다.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신도시죠. 또 있습니다. 의왕, 군포, 안산 신도시 기억나세요? 4만 1천호 규모죠. 얘는 2021년 8월 30일 날 지정을 했습니다.
더 있어요. 화성 진안 신도시 있습니다. 29,000호 규모고요. 인천 9월 지구도 있습니다. 18,000호 규모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신도시까지 합하면 와, 엄청난 물량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합쳐봤더니 64만 2천호까지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 64만 2천호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컴팩트 시티에 따른 3기 신도시 중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올려서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럼 64만 2천호에서 1, 2만 호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네. 여기에 4만 6천 호의 제2 한강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70만 호까지 육박한다는 부분입니다. 예전부터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게 있습니다. 청약 또는 기존 주택 매수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부분이 있죠. 자, 3기 신도시 위치를 보시고 한번 지도를 그려보세요. 이 지도를 그려보시고, 야, 이거보다 외곽에 있는 주택은 매수를 자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약도 안 되고요. 기존 주택 매수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 예외는 있어요. GTX A노선 역세권 같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광역도시 철도가 들어올 계획이 있으면 그것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지역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해서 이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기 신도시를 청약 받으시면 돼요. 이보다 외곽 지역에 사실 거면 신도시 청약을 받으시고요. 주택을 구입하실 거면 무리해서라도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접근이 가까운 지역을 노리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자, 왜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주택을 마련하시거나 청약을 받고 계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 3기 신도시보다 바깥쪽에 있는 지역은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그 신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빠져나간 지역의 수요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원래 외곽 지역은요, 기존에 전세로 밀려와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와, 여기 살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 해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3기 신도시로 수요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매수세가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주택을 매수하시거나 청약을 받으실 때 3기 신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저 많이 받았어요. 3기 신도시 너무 많은데 괜찮은가요? 뭐 윤석열 정부의 컴팩트 시티까지 합하면 70만 호잖아요. 게다가 3080 플러스는 별개입니다. 솔직히 공공택지 진짜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영향도 아예 없다고 말 못해요. 이건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공포 때문에 이번 하락장을 그냥 넘기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금 여유 되시고 제가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주택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면요, 저는 진짜 만약 하락장 왔을 때 잡으시라는 겁니다. 3기 신도시로 시작되는 위기설과 관련된 부분은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급락장에서 여러분들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사시거나 청약을 받으시거나, 오늘 말씀드렸던 신도시 정보는 저희 쇼킹부동산 서적 청약가부에서 발췌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기존 주택 매수거나 청약이거나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정보 쇼킹부동산 서적에 모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